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4와 염지의 심층 분석입니다. 이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5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료큐규의 능력입니다. 드디어 료큐규의 열매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료큐규의 열매는 숲 열매였죠. 료큐규의 열매가 숲 열매로 밝혀지면서 제가 주목한 건 숲의 신입니다. 과거 하늘섬 자야 이야기 속에서 태양의 신, 비의 신, 숲의 신, 대지의 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미신을 믿는 샨도라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이번 와노쿤에서 태양의 신 니카의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루피는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루피의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고 공개되면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라는 가설이죠. 드레스로저 편에서 도플라밍고의 부하는 악마의 열매 재탄생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악마의 열매의 원리 그림을 보며 생각한 건 한 악마가 열매에 담겨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당사자가 그 악마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닐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하는 능력을 가진 악마가 이글이글 열매에 담겨있는데 누군가 이 열매를 먹으면 이글이글 능력을 쓸 수 있는 악마가 열매를 먹은 대상자의 영혼에 깃들고 대상자는 영혼에 깃든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즉 에이스는 악마의 능력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가설을 현재 루피의 상황에 대입해본다면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에는 태양의 신 니카라는 악마가 들어있고 루피는 이 열매를 먹어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태양의 신 니카라는 악마는 고무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 악마가 죽으며 고무고무 열매에 담기게 된 거죠. 그리고 루피는 이 열매를 먹어 니카의 능력이 몸에 담기게 된 거죠. 즉 앞서 말한 신들도 악마의 열매에 담겨있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 가설을 통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 1054화에서 공개된 료큐규의 열매 숲 열매입니다. 혹시 숲 열매의 진짜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숲의 신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 열매 모델 숲의 신을 먹은 자는 초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저희 구독자님이 말해주신 의견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해당 영상에 흠하음님은 숲의 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에 숲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 숲의 신이 사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숲의 신은 사슴형, 거인형, 수인형 모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초파처럼 말이죠. 과연 초파 열매의 모델은 숲의 신이 맞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료큐규의 성격입니다. 료큐규는 사무라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천룡이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않은 이 나라엔 인권이 없다. 차별이란 안도다. 이 나라에서 몇 명이 죽든 법에 걸리지 않아. 이 대사로 료큐규의 정의관이 어느 정도 공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해군 대장들의 성격에 색깔들을 합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아오키즈의 파란색과 아카이누의 빨간색을 섞으면 후지토라의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후지토라의 성격은 이 둘을 섞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후지토라는 아오키지의 합리적인 정의원과 아카이누의 과격한 정의관이 섞여있는 걸로 보이죠. 이러한 논리라면 아오키지의 파란색과 키즈루의 노란색이 섞으면 료큐규의 초록색이 되는 것처럼 료큐규는 아오키지와 키즈루의 성격이 합쳐진 합리적인 정의관과 현실적인 정의관을 합친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정의에 옳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이번 1054화에서 보여준 료큐규의 정의는 지배를 하는 계층과 지배를 받는 계층이 나뉨으로써 민간사회가 안정과 자신감을 얻고 제대로 굴러간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룡인을 숭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와노쿠니는 세계정부 비가맹국이라 이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없고 아무리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루피를 잡기 위해서라면 민간인 학살까지 불수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보면 료큐규의 성격은 누굴 섞은 게 아니라 아카이누의 정의로운 과격 그 이상의 성격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 색깔 논리는 아예 틀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색깔론이 틀린 게 아니라 료큐규가 지금 나쁜 척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 한 독자는 후지토로와 료큐규는 세계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는 해군 대장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다쌤은 이해 안 그랬는데요 전혀요 라고 답하지만 땀을 흘리는 표현을 하며 대답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답하는 걸로 보이죠. 즉 오다쌤은 료큐규가 후지토라처럼 세계 정부의 적대적이라는 설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1054화에 료큐규가 보여준 태도는 거짓이라는 말이 되겠죠. 료큐규의 행동이 거짓이 맞다면 제가 주목한 건 이번 1054화에서 사무라이들이 료큐규의 등장을 루피에게 알리지 말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다쌤이 료큐규와 루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화 설정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루피, 키드, 로우 어떤 누구든 류큐규의 존재를 견문색으로 눈치챘을 것이고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류큐규 앞에 등장했을 겁니다. 근데 오다쌤은 사무라이들이 루피 공들의 귀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대사로 먼저 선수치며 먼저 사무라이들이 류큐규를 상대하며 루피와 류큐규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류큐규는 색깔론대로 합리적인 정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의로운 루피를 만난다면 루피와 힘을 합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장면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오다쌤은 루피와 류큐규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상황을 막았다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와노쿠니에 등장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가 와노쿠니에 오며 주목할 건 샹크스가 와노쿠니에 왜 왔을까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루피를 만나러 온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샹크스가 원피스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샹크스는 원피스를 위해 와노쿠니에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샹크스가 조이보이가 올 때까지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다는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참고로 오뎅이 고대병기를 둘러싼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무언가 적혀있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고대병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혀있었을 겁니다. 25년 전 과거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나는데 10개, 크랜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5년이 지난 후 오뎅은 고대병기의 탄생이 20년 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샹크스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즉, 샹크스는 20년 정도 뒤에 고대병기가 모두 부활할 것이고 이를 이끌 조이보이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균형을 지켰고 조이보이를 만들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 있었던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뎅이 20년 뒤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고대병기가 20년 후 부활하며 원피스가 휘말린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즉, 샹크스는 루피가 니카로 변한 현상수 배지를 보며 조이보이가 드디어 나타난 걸 확인했고 이제 고대병기가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원피스를 가지려 하는 것이고 와노쿠니에 온 이유 역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전쟁의 준비 단계인 와노쿠니에 있는 플루톤을 가지러 온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원피스를 먼저 손에 얻기 위해 카이도가 가진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으려는 걸지도 모르고요. 과연 샹크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장면은 사보의 코브라 살해 기사입니다. 저는 2020년 5월 20일에 드래곤이 놀란 사보의 소식은 사보가 코브라를 죽이고 비비를 죽이려 했지만 살인 미수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르건즈가 말한 살인 미수 사건은 과거 어인섬에서 시라오시의 엄마 오토이메에게 깨달음을 얻고 이번 레벨리에서 시라오시를 구해줬던 묘스가르드 성에 대한 살인 미수였네요. 사실 제가 사보를 향한 기사가 사보 알라바스타 일가 코브라 살해, 비비 살인 미수를 주장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비의 아버지 코브라는 첫 등장부터 죽기 직전처럼 아픈 모습, 오르성이 배신자인 네페탈리 가문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하는 장면, 심지어 이모가 비비의 사진을 갖고 있는 모습 등으로 보아 알라바스타 인물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건 분명했습니다. 특히 아픈 모습을 보이던 코브라 사망은 거의 확실했다 생각했죠. 즉, 모르건즈가 말한 주제 중 사상자는 알라바스타 인물일 것일 텐데 분명하게 혁명군과 다단, 마키노 등 사보와 관련된 인물들은 신문을 보고 사보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르건즈가 말한 기사 중 남은 건 칠무의 폐지와 살인미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보를 향한 기사는 살인미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사보를 향한 기사는 사상자였네요. 보통 이런 사건의 주제는 사상자이기보다 살인사건이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사보가 진짜 코브라를 죽였을까요? 아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알라바스타 일가, 특히 코브라는 사망 플래그를 쌓고 있었습니다. 즉, 마리조아에서 이들을 죽이려 하는 플래그는 분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설을 세워보자면 마리조아의 호위병들이 알라바스타 일가들을 죽이려 했지만 사보가 이를 막아내며 호위병들은 도망친 거 아닐까요? 다만 코브라가 죽을 당시 현장에는 마리조아 호위병들은 없었고 사보밖에 없어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아닐까 싶네요. 분명한 건 이번 1054화에서 해군은 사보가 새 정부를 창설한 알라바스타의 핏줄을 죽인 건 혁명군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혁명군 사보와 죽어있는 알라바스타의 왕 코브라만 있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죠. 다음 주 장면은 쿠마를 구해내는데 성공한 혁명군입니다. 저는 사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 쿠마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한 건 쿠마의 능력은 도망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쿠마는 현재 자아가 없는 완전한 기가 되어 세계주기 교대로 돌아가며 부려먹는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쿠마의 능력이 도망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능력이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레벨리에 등장한 보니입니다. 저는 레벨리에 보니가 등장한 건 오다쌤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레벨리 사건에 보니를 등장시키고 보니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였으면 등장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다쌤이 보니를 레벨리에 투입한 이유는 쿠마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가 쿠마를 어떻게 원래 상태로 만들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보니의 능력은 대상 또는 자신의 연령을 조작하는 능력, 즉 대상 또는 자신의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이라 생각했고 보니의 능력으로 쿠마의 시간을 돌린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보니의 능력으로 쿠마는 원상태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만약 제 가설대로 쿠마가 원상태로 돌아왔다면 쿠마는 보니와 사보 일행을 도왔을 겁니다. 단 저는 쿠마의 능력으로 쿠마가 이들을 여인섬에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쿠마가 원상태로 돌아왔어도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쳐있는 쿠마가 보낼 수 있는 곳,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보낸 곳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곳은 바로 루피를 보냈던 여인섬입니다. 또한 쿠마가 사보 일행과 여인섬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다쌤의 인터뷰입니다. 오다쌤은 점프 페스타 2020에서 비비사보 보아 행콕은 와노쿠니 결전의 뒷배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비비사보 행콕이 한 곳에 묶어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단 하나의 시나리오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레벨리에서 쿠마는 보니 비비사보 일행과 함께 행콕에 있는 여인섬으로 도망친다. 그렇다면 비비의 실종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제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사보는 비비가 살해당할 것을 막아냈고 비비는 사보와 함께 쿠마에 의해 여인섬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다음 주 장면은 세계 정부의 선전포고를 한 소식이 알려지며 드래곤의 인기를 넘어서는 인물로 올라선 사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53화입니다. 1053화에서 루피를 향한 기사가 나왔을 때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본다면 사보의 사진이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다쌤이 갑자기 사보를 이렇게 왜 그렸을까 했는데 드래곤을 능가하는 염제가 등장했다는 사진이었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